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코스피가 빨간불이 들어왔고 0.6%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6%의 상승이 났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또 다시 한번 방산 관련주, 이 종목은 다시 한번 10% 이상의 급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했다면 오늘 코스피는 약간의 플랫한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은 ABL 바이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바이오와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고 오늘은 외국인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기관이 4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큰 특징적인 수급 변화는 없었고요. 외국인만 나홀로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4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IG넥스원, LS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전날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아시아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 니케이, 오늘 0.6%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대만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 증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날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면 다음날 아시아 증시에 약간은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전날의 유럽 증시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에요. 어제 독일 증시가 1.2% 급등이 나왔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특히 최근 3개월간의 흐름을 봤을 때 글로벌 증시 대비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히도 유럽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었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 좋았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흐름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하지만 어제도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너무나 큰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조정이 들어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몇 가지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RSI 지표, 시장의 과열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죠. 그게 오늘도 코스피의 0.5%의 상승과 함께 지금 위치를 봤을 때는 68포인트까지 거의 RSI 지표가 7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고 그렇다는 것은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분명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지만 약간의 고점이나 인식이 생긴다면 또 신용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작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의 시장의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보면 여기 검은색 선 있죠? 이게 240일선이거든요. 즉 1년 평균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을 보세요. 확대해 볼게요. 1년 평균 근처까지 맞닿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작년 말에 매수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 그분들은 탈출 기회가 생긴 것이고요. 그 관점에서 약간의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깊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확률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봐도 지금 한 달 동안의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추세가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과거 우리나라 시장 흐름을 봤을 때 항상 이런 구간이 되었을 때는 차익 매물, 수익 실현, 그리고 악성 매물들, 그런 매물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매수할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물론 신규 매수 관점입니다. 내가 한 달 전에 매수했던 종목이 있다면 지수 과열을 시키는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조금 기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을 갖고 있다면 괜히 최근에 시장이 너무나 좋았으니까 지금 매수해볼까?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고 그 생각하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면 엇박자를 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장의 과열권까지 접해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1년 평균선, 그 위치하고는 약간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 2% 정도? 그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번 달에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에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을 몇 개 뽑아본다면 단연코 로봇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산, 또 조선, 이 세 가지 업종이 가장 큰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관련주의 시총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로 인해 지수도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로봇하고 방산, 조선 이쪽이 너무나 핫한 업종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손바뀜이 되는 업종은 어디가 있는지 거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많이 과열이 되었고 그걸 조금은 식히는 과정이 발생이 된다면 역설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에서 차익 매물도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서는 로봇, 방산, 조선 저는 오히려 조정을 기다릴 것 같고 반대로 그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이 자금들이 어느 업종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거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망한 업종으로서는 최근에 딥시크 이슈가 약간 해소가 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또는 AI 관련주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은 쉬어갔던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업종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단타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면 지금 당장 핫한 업종을 매수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성향상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단타보다는 약간의 스윙 관점으로 또는 조금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선호하는 구독자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라면 방산, 로봇, 조선 이쪽을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황 자체가 살아있다면 항상 눌릴 때까지 조금은 기다리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로봇 관련주 휴림 로봇을 보시면 저는 이때 눌렸을 때 있죠. 이 타이밍에 한 차례 매수를 했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월 14일이죠. 그때 약간의 포지션이 바뀔 때 그때 1차적으로 매수를 했었고 또 다음날 다시 한번 갭을 띄울 때 전량 매도했습니다. 물론 가지고 갔으면 조금 더 수익이 컸었겠지만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때문에 수익을 줄 때 챙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었고요. 이게 상승폭이 얼마나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 8%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8%면 꽤나 큰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던 근거 중에 하나는 2월 14일이죠. 자, 우선 2월 14일이 이 당시입니다. 장대 양봉이 났을 때 우선 눌리는 것을 다 끝까지 확인하고 나서 시장 흐름이 바뀌는 것을 체크했고요. 그때 매수를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무작정 오늘 흐름이 좋으니까 당장 매수하자 그런 관점은 아니고 1차적으로 업황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 구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로봇, 방산, 조선 분명히 최근에 너무나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와 같은 조정은 또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구간을 노려보자 라는 관점과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몇 가지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딥시크 앱을 신규로 다운로드하는 것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발 악재, 이게 많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됐고 그 때문에 AI 관련주들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업황은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죠. 때문에 내용을 조금은 선별해 보시고요. 또 삼성전자에서는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규모를 봤을 때는 3조 원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호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또는 자사주 소각 그런 이슈는 필히 시가총액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우선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340조 원이에요. 그래서 340조 원 중에서 3조 원 정도 1%가 채 되지 않은 규모죠. 때문에 시총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물론 오후장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이 종목은 자사주 소각 매입 이런 이슈보다는 분명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업황과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때 비로소 상승다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만간에 6만원 근처에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원전 관련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분명히 실적뿐만 아니라 최근에 트럼프가 몇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폐쇄 발전소를 가동한다든지
또는 SMR을 가동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국내 기업들과 협업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실적 이슈라든지 또는 최근에 한미 간의 지적 재산권 문제도 해결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오늘 6% 급등과 함께, 이게 3년 전이었나요? 그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년도 상반기였네요. 그래서 지금 쌍봉 위치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분명히 매물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재료 자체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원전 쪽도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뉴스 내용들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봤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선호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